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30화 리뷰편입니다. 329화에 이어서 이번 편의 첫 시작은 건지태와 라인만이 등장했습니다. 그 시각 1회 회장인 인물이 나타나 빅딜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눈치이며 앞으로 머리에 실루엣을 가진 의문의 인물이 그에게 보고를 하고 있죠. 1회 회장은 김기명은 빅딜 전체를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 것으로 보아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고작 2명만 움직인 사실은 김기명 역시 1회에 대한 선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에게 3개월사가 먹히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회장은 우리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한편 대놓고 빅딜의 정장 스타일로 3개월사를 잠입할 수 없기에 변장을 하고 온 건지태와 라인만을 반기는 김기명. 그들의 목표는 바로 호텔 비비였으며 가자마자 동네 북인 노안을 붙잡고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을 물어보고 있죠. 노안은 이번에도 내가 말할 것 같냐며 생각보다 완고한 모습을 보이지만 수지심을 물려주자 호텔 비비의 꼭대기층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꼭대기층은 펜트하우스이며 비비가 거기에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죠. 거기를 가려면 엘리베이터에 호텔 카드를 찍어야 갈 수 있는데 김기명과 일행들은 1회의 철저한 트릭 앞에 이대로 무너지나 싶었지만 노아는 카드 대신 할 수 있는 배지로도 꼭대기를 갈 수 있다고 하자 김기명은 간부를 잡을 방법으로 형석의 폰을 슬쩍한 모습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시각 마약버섯의 독한 냄새에 정신을 잃게 된 마른 형석은 본래의 몸으로 깨어나게 되고 플라스틱 통에 몸이 묶인 상태입니다. 전에 형석이 처리했던 재벌들은 의사들이 와서 그를 치료해주고 있고 비비는 형석을 보며 다 거짓말쟁이였다며 그의 정체를 아는 눈치이죠. 그 후 3개월사에 대한 정체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며 형석에게 염산을 뿌리려는 모습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돌아와 김기명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고 1회가 박형석을 붙잡고 있다며 협박을 하곤 끊어버리죠.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돌고 돌아 형석이 위험하다는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김기명은 우리만 낭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있다며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맞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재연고 인원들이었죠. 정의와 낭만이 공존하는 번너클의 리더 바스코는 이번엔 어묵값을 안 받는다며 3개월사로 가는 모습이고 그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에 졌던 황호가 복수를 다지며 그와 매치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간부들 중 제일 덩치가 큰 탱커 유형의 멤버 하우성이 밝혀지고 그와 매치업을 붙는 인원은 바로 건지태로 추정되죠. 김기명 또한 사람들을 구한다는 명목하에 잠입을 하고 삼국지 간우의 석상 앞에 있는 샤오롱을 비추며 매치업이 준비됩니다. 한편 1회 제4계열사로 추정되는 곳에선 서성은이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고 그는 3계열사로 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3계열사의 앞에 모인 재연고 인원 이진성과 바스코가 있지만 그들의 앞에 서 있는 인원은 바로 갓독의 헤드 성요한이었습니다. 성요한은 샤오릉에게 풍산개교 흑막을 듣고자 가드로서 실적을 쌓아야 하고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막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최원석 대신 호스텔의 또 다른 재연고 인원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호스텔 B의 큰아빠 장현이었고 그렇게 재연고 인원 3명이 모여 성요한과의 싸움이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호스텔 B의 최고 전력인 장현이 등장했습니다. 재연고 소속답게 저번엔 박형석이 호스텔을 도와줬지만 이번엔 형석이 도움을 받는 모습이네요. 머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걸 보니 전보다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과거 호스텔 A의 큰아빠 왕호춘과의 싸움에서 몇 년간의 공백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시절 왕호춘은 장현과는 다르게 반대로 몇 년간 종건의 수련을 받아온 인원이라 차이가 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장현의 모습은 다를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호스텔의 헤드 장현과 번너클의 헤드 바스코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전투력 분석기 이진성 등 3명이 모여 3개월사에 당도했지만 그들의 앞에 맡고 있는 건 4대 크루 헤드들 중 괴물로 성장한 성요한입니다. 과거 종건과 중구가 4대 크루 헤드들끼리 싸울 때 압도적인 재능으로 인해 3년 후 가장 강해져 있을 놈은 성요한이라고 했고 저 역시 성요한의 실력은 그들과 맞붙어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재연고의 인원들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다만 또 이진성이 전투력 분석기처럼 쉽게 당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죠. 하지만 저는 3대1 구도의 대결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3명 중 바스코는 이미 황호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시점이라 갓독의 헤드 성요한과의 3대1 싸움은 이뤄지지 않을 듯 싶네요. 그리고 330화의 초반엔 1회의 회장의 모습이 잠깐 비춰졌는데 앞으로 머리에 실루엣을 한 인원이 빅딜의 3개월사에 침입하는 것을 이대로 지켜볼 거냐고 했을 때 회장이 가만히 지켜볼 순 없다는 언급은 누군가를 3개월사에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카드가 될 인물은 바로 현재 3개월사로 향하고 있는 중구와 이태송 또는 330화에 마지막에 어떤 조건을 내세워 3개월사로 대놓고 가려고 하는 서성은이죠. 서성은은 아무래도 같은 빅딜이었던 김기명 일행과 만날 것 같지는 않고 앞서 말했던 장현과 매치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빅딜에 잠입한 멤버들과 재연고 인원들은 매치업을 준비하는 상태이며 샤오롱은 김기명, 건지태는 하우성, 바스코는 황호인 모습이라 나머지 멤버인 라인만과 장현 그리고 이진성 중 한 명이 3년 전 프로헤드 싸움에서 정점을 차지한 서성은과 싸우는 게 아닐까요? 저중 라인만과 이진성은 그와 힘으로 격돌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형석이 정신을 차린다고 한들 전에 4개월사에서 보여줬던 매치업을 또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장현이 바로 서성은의 최종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지주 330화를 보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